그것과 무관하게 합격을 하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답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면접관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에서 외국 회사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현지 회사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벤트, 이런 행사 이런 데로 이렇게 가서 일을 하셨는데 현지인들하고만 일하는 환경인 회사였잖아요. 구직을 할 때 그러면은 다 영어로 인터뷰도 볼 것이고 또 구직 절차들이 있을 텐데 그런 차이나 뭐 어려움이나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면접을 볼 때도 심지어 제가 막 면접에서 긴장을 하니까 제 옆에 있는 다른 면접자분이 막 너무 응원의 말 같은 걸 계속 해주시고, 심지어 제가 레퍼런스가 그때 없었어요. 호주에 간 게 처음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호주 아주머니였는데 자기가 레퍼런스를 해줄 테니까 그 어디에다가든 자기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다 쓰라는 거예요. 오, 네, 너무 그리고 좋네요. 나중에 그분이 막 문자로도 막 뭐 여기도 지원해라, 여기도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고. 근데 사실 그 인터뷰라는 게 다 그 레주메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레주메를 쓰면 같이 작성을 제가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서 오는 딱히 그런 뭐 더 심화된 질문이나 뭐 이런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면접이랑 조금 다른 거라면은 정말 실무적인 질문 같은 걸 되게 많이 물어보고 실제로 시켜보기도 조금 하는 그런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있어요? 접시를 들고 손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접시를 이렇게 내려놔 보라는 걸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진짜 교육받은 웨이터는 그걸 하는 법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과 무관하게 합격을 하긴 했는데 뭐 합불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 게 좀 민망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솔직히 그들이 원하는 정답을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어떤 이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한다거나 어떤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을 있을 때 어떻게 할 건 이렇게 해보게 하거나 여러 가지의 이제 면접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할 때 답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답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답보다 더 중요한 거를 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황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어떤 제스처, 어떤 표정, 어떤 말투, 어떤 눈빛을 하는지, 아이 컨택을 잘 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 바디랭귀지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지, 말로 잘 되는지, 혹은 옆에 누구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룹 면접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러면 그 옆에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이 어려워서 회사 그만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람이 어려워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이거 서빙 한번 해봐. 많이 못하죠? 가르쳐주면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가르쳐줬을 때 얼마나 이거를 잘 이렇게 습득을 하는지, 하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적극적이라든지 뭐 빨리 배운다든지 이제 파지티브형으로 한다든지 이거랑 약간 좀 꺼려한다든지 이제 말을 할 때도 약간 좀 딱딱하다든지 이건 반대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면접관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제 현지 씨 같은 경우 이제 밝게 얘기하시고 좀 쾌활하고 사람들을 웃게끔 하는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마도 이렇게 밝은 성향 자체가 드러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접시 접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거 금방 가르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당황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거를 보여줬어도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회사를 찾는다거나 혹은 면접을 본다거나 뭐 어려웠던 거 혹은 생각보다 쉬웠다는 거 이런 경험 있을까요? 그 온라인으로만 지원을 하는데 말고는 거의 직접 가서 매니저까지 만나야지 승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들어가서 뭐 바로 막 웃으면서 뭐 안녕 나는 누구고 이러고 하고 있어 뭐 이거 좀 받아줘. 근데 그런 게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처음에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걸 해야 되면 다 하긴 하는데 처음에 시작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직접 그렇게 가셔가지고 소개하시고 직접 이력서를 내미시고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 네네. 네네. 그럼 확률은 그게 더 좋았고요. 네, 근데 확률은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제대로만 하면. 지금 현지 씨가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될까 싶은데 의외로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의외로. 네. 사무직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비스 직종 같은 경우는 확률이 네. 의외로 되게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진짜 가가지고 이거 내 이력서인데 한번 봐줘. 전달해 줄 수 있겠니?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을 상대하고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배짱? 그런 부분 이제 좀 밝은 성격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봐요. 그리고 이력서가 너무 많이 오다 보면 인터넷으로 오는 걸 다 스캐닝 못할 때도 네.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직접 갖다 주는 거는 꼭 읽어봐요. 예, 그래서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면접 준비 다 하셔가지고 가시고 그냥 맞아요. 내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면접으로 진행되는 맞아요. 거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레퍼런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네. 가시는 분들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땠어요? 구직하실 때? 네, 레퍼런스 체크에서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레퍼런스를 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에서만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학원에 한 달 정도 다녔었는데 그 학원 선생님을 그냥 레퍼런스로 뭐 넣어서 그냥 넣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레퍼런스 칸에다가 레퍼런스는 요청 시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써서 내면은 뭐 당장에 우리는 레퍼런스 없는 레주메는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데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오죠. 레퍼런스 리스트 줄 수가 있겠니? 이렇게 연락이 오죠.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구직했던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